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의 엘리트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난제를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가 단숨에 뒤집어 놓았는데요. 독일과 일본의 방해, 사우디 고위 관료들의 강한 반대로 그 피해는 온 국민들의 몫이었죠. 그때 한국에 이것이 왕세자를 구해내고 이제는 왕세자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말 알하산입니다. 리야드 시청 교통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도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리야드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이를 오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독일과 일본의 고급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매끈한 보디와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달리는 모습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그 화려함 이면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 공급 프로젝트. 왕실에서 직접 하달된 이 국가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6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이죠. 알하산 국장님, 왕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고 계십니다. 비서 파하드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왕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네. 답변은 내가 직접 준비하지. 파하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도로 한쪽에는 서민들이 타는 오래된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구형 모델들이었죠. 그들은 매일같이 고장 위험을 안고 사막의 극한 환경을 달립니다. 우리 사우디의 현실은 극과 극입니다. 왕족과 고위 관료들은 최신형 고급차를 몰지만 일반 시민들은 믿을 수 없는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한 차들로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죠. 서민들도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차와 일본차는 너무 비쌌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저가 차량들은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든 선택지가 만족스럽지 않았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둘째 아들 유세프였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저 그렇다. 예전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 때문에 골치가 아프구나.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차는 고려해 보셨나요? 여기서 생활해보니 정말 품질이 좋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의 SUV 모델들은 사막 지형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세프는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음식, 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까지. 하지만 저에게 한국차는 여전히 저급한 아시아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유세프, 우리는 사우디 왕국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제공할 차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있어야지. 한국차가 정말 그 정도 수준인지 의문이구나.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지금 한국차는 정말 뛰어나요. 제가 타고 다니는 중고차도 5년이나 됐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기 사람들은 중고 한국차가 가성비가 좋다고 일부러 찾아요. 저는 아들의 열정적인 설명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프로젝트에 한국 중고차를 도입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우리 사우디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합니다. 고위 관료로서 한국 중고차를 추천했다가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다, 유세프. 내 말은 잘 들었어. 하지만 그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왕실과 정부 고위층의 체면이 걸린 일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초호화 쇼핑몰이 보였고 그 앞에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면 쇼핑몰 뒤편 주차장에는 서민들의 낡은 차들이 모여 있었죠. 그 대비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오늘은 아내 라일라가 자매들과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날입니다. 평소처럼 우리 집 차고에 있는 독일산 고급 SUV를 타고 나갔죠. 저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보내준 한국차 자료를 살펴보며 동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국차라고요? 알하산 국장님, 농담이시죠? 교통부 차관보 나세르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내 다른 고위 관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유세프가 보내준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한국차는 최근 몇 년간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내구성으로 평가받고 있더군요. 하지만 사우디 왕국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할 차가 한국산 중고차라면. 나세르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회의는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저 교통정책국장이 일시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것으로 치부하는 듯 했죠. 오후 2시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자말 알하산입니다. 알하산 씨, 저는 알카흐타니 병원의 의사 하미드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라일라가요? 어떻게 된 거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 중인데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타박상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비서 파하드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라일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타고 있던 차는 최고급 독일산 SUV였습니다. 1년 전에 구입한 신차였죠. 어떻게 사고가 난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에서 라일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긁힘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라일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약간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놀랐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차는 어떻게 됐어? 라일라는 침대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리야드에서 50km 떨어진 사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멈춰버렸죠. 에어컨도 꺼지고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최고급 독일차가 그렇게 갑자기 멈춰버리다니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차가 있었어요. 차 안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라일라의 목소리에서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 라일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밖에 있어요. 그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에요. 저는 응급실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쪽에서 젊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SUV 옆에 서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께선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막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현대의 SUV 모델이었죠. 번호판을 보니 적어도 5년은 된 모델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차가 한국 차인가요? 남자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대 산타페입니다. 중고로 구입했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막을 자주 다니는데 정말 믿을만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의 최신형 독일 SUV는 갑자기 고장나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는데 이 5년 된 한국 중고차는 멀쩡하게 사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차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리야드시청 교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서민들을 위한 안전한 차량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그들은 기꺼이 차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5년이나 된 차였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기능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어컨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순식간에 차단하는 성능이 대단했죠. 이 차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남자는 자신의 차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 추천으로 구입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죠. 특히 사막 환경에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라일라가 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말,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라일라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의 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5년 된 한국 중고차인데 우리의 신형 독일차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더군. 라일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저를 태워주는 동안 차가 얼마나 편안하고 견고한지 느꼈거든요. 심지어 45도나 되는 사막 한가운데서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우리 차는 최신형인데도 그렇게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저는 라일라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독일 차는 견인되어 정비소로 가야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들은 엔진 시스템의 전자장치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수리 비용도 엄청났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라일라가 더 외진 곳에서 차가 고장났다면, 만약 그 한국차를 탄 부부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유세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세프, 한국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평판이 어떤지. 유세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한국차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라일라의 사고, 그리고 그녀를 구해준 한국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차는 정말 믿을만하다고요. 여기 한국에서는 10년, 15년 된 차들도 여전히 잘 달리고 있어요. 특히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유세프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경험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프로젝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유세프, 한국차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내줄 수 있겠니?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의 신뢰성, 내구성,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유세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수해온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차들은 이미 중동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더위와 모래바람이 많은 지역에서 내구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심지어 일부 택시 회사들은 한국차를 선호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해결책으로 한국 중고차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기로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우디의 고위 관료들과 왕실을 설득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라일라의 사고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브랜드와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전이라는 것을요. 아침 8시 리야드 시청 대회의실. 저는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가득 채운 고위 관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교통부 차관, 재정부 국장들, 그리고 몇몇 왕실 자문관들까지 모두가 저의 획기적인 제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 공급 프로젝트는 6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는 서민들에게 적합한 차량을 찾지 못했죠. 비싼 독일차와 일본차는 예산 문제로, 값싼 중국차는 솔직히 말해 품질 문제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잠시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중고차 도입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표정, 의아한 표정, 심지어 비웃는 표정까지 다양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교통부 차관 하미드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알 하산 국장, 농담이시겠죠? 사우디 왕국이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 중고차를 도입한다고요? 우리의 체면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제가 철저히 조사한 결과 한국 중고차는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재정부 국장 파하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한국 중고차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중고 SUV 모델들은 사막 환경에서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들도 극한의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같은 연식의 독일차나 일본차에 비해 30% 이상 저렴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왕실 자문관 중 한 명인 칼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알 하산 국장, 당신이 평소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실망스럽군요. 사우디 왕국이 서민들에게 저급한 중고차를 공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의 말에 여러 관료들이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칼리드 자문관님, 저는 저급한 차량을 공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차는 더 이상 과거의 그 한국차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죠. 특히 중동 환경에 맞게 설계된 모델들은 독일차나 일본차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비웃었고 일부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통부 차관 하미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 하산 국장, 지금 당신 발언은 공식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무모한 제안이 왕실에 전해지면 당신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미드 차관님, 저는 제 경력보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실제 증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일라의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급 독일 SUV가 갑자기 고장나서 사막 한가운데서 위험에 처했던 일, 그리고 5년 된 한국 중고 SUV가 그녀를 구해주었던 일을요. 제 아내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최고급 독일차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죠. 하지만 5년 된 한국 중고차는 그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진솔한 이야기에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재정부 국장 파하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데이터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현대와 기아의 중고 SUV 몇 대를 가져와서 우리 사막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해 봅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리야드 외곽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세프와 김 엔지니어, 그리고 제가 준비한 2대의 차량이 함께했습니다. 한 대는 5년 된 현대 산타페 중고차, 다른 한 대는 2년 된 독일제 최고급 SUV였죠. 공정한 비교를 위해 두 차량 모두 비슷한 배기량과 크기를 가진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테스트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한국 중고차가 독일 신차를 압도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르는 능력, 극한의 더위 속에서 에어컨과 엔진의 안정성, 모래폭풍 속에서의 주행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차는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세프는 드론을 조종하며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한국차는 사막 환경에서 정말 뛰어나다고요. 그는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렸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었고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한국차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했습니다. 다음 날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우피크 왕자가 직접 다음 테스트를 참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왕자님이요? 정말입니까? 저는 교통부 장관의 전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왕자님께서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다네. 내일 테스트 준비를 철저히 하게. 다음 날의 테스트 현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기자들, 관료들, 그리고 타우피크 왕자와 그의 수행원들까지. 왕자는 모든 테스트를 주의 깊게 지켜봤고 특히 10년 된 현대 투싼의 놀라운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한 대의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뛰어갔고 놀랍게도 그 차는 타우피크 왕자의 일본산 최고급 SUV였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엔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왕자님. 저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알 하산 국장, 상황이 심각한 것 같네. 뒷좌석에서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세프가 현대 펠리세이드를 몰고 도착했고 우리는 왕자와 그의 경호원들을 한국차로 옮겨 태웠습니다. 모래폭풍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차는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우리를 안전하게 리야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알 하산 국장, 오늘 2번이나 감동을 받았네. 왕자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놀라웠지만 방금 경험한 2차의 성능은 더욱 놀라웠소. 말 그대로 생명을 구했다고 할 수 있겠군. 다음 날 아침 저는 왕실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타우피크 왕자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왕자 옆에는 독일과 일본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저의 테스트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테스트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한국 중고차는 부품 공급 문제와 안전 결함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알 하산 국장, 당신의 프로젝트는 일주일 동안 중단됩니다.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왕자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에서 해임되었고 온라인에는 한국차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루머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야. 저는 유세프에게 말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한국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을 데려오고 시민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려야 해.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유세프는 한국에서 차량 전문가 팀을 초청했고 저는 비공식적인 공개 테스트와 기자회견을 계획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넓은 공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 수십 명의 기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타우피크 왕자까지 깜짝 등장했습니다. 한국 전문가팀은 매우 설득력 있게 한국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했고 실제 테스트 결과는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특히 10년 된 한국차들의 놀라운 내구성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왕자는 단상에 올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알하산 국장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중고차는 우리 환경에 매우 적합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 공급 프로젝트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 중고차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알하산 국장은 즉시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로 복귀할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올랐고 첫 한국의 중고차가 한 달 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후 리야드의 거리는 많은 한국 중고차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통사고율의 감소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중고차 도입 이후 리야드 시내 교통사고율이 23% 감소했고 특히 여름철 엔진 과열로 인한 사고가 60% 이상 줄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직접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치하하는 공식 행사를 주최하셨고 저에게 국민안전증진 공로로 왕실 감사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알하산 국장, 당신의 혁신적인 생각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우디 시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했소. 유세프는 이제 한국 사우디 자동차 기술 연구소의 공동 디렉터가 되어 중동 특화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차를 수입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술 개발까지 협력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이에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교통부 장관이 되었고 리야드 시내에는 제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혁신을 이끈 지도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차는 이제 사우디에서 현명한 선택의 상징이 되었고 하산이라는 이름의 사막형 전기차까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엘리트 관료였던 제가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15년 전 라일라의 사고로 시작된 작은 의구심이 이제는 국가적, 국제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수많은 사우디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 이것이 제가 평생 간직할 교훈입니다. 체면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과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사우디에서 한국차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차가 사우디의 사막 환경에 딱 안성맞춤이었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고 좀 감동적이었나요? 그렇다면 구독 한번 딱 눌러주시면 다음 감동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